지금까지 접합형 전기효과 트랜지스터 JFET의 바이오스 회로를 두 가지 분석을 했어요. 한 가지는 고정 바이오스 회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기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런 다음에 고정 바이오스 회로하고 자기 바이오스 회로 중에서 어떤 것이 안정성이 뛰어나느냐, 제조 편차가 있다고 그랬어요. IDSS, 포화 드레인 전류의 제조 편차가 예를 들어서 EN43 구하나 같은 경우는 최소값이 50에서 최대값 150mA까지 그렇게 편차가 많이 있었을 때 아무거나 우리가 골라서 설계한 회로에 집어넣었을 때 포화 드레인 전류의 값이 많이 변하더라도, 제조 편차가 많이 변하더라도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이 어떤 회로인가.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가 변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것, 우리가 회로 설계한 대로 원위치시킬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좋은 회로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기 보이는 자기 바이오스 회로가 여러 가지 안정성에서 더 뛰어나다, 이제 이런 걸 밝혀냈어요. 그러면 그 요체가 뭐냐. 회로적으로 소스에 있는 RS 저항, 소스 저항 때문에 안정도가 더 높아졌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자기 바이오스 회로가 제일 안정하고 제일 좋은 회로냐,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좀 다뤄줘야 돼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갔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좀 해보자 이거죠. 어떤 거냐면, 소스 저항은 1kΩ으로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쭉 분석을 해온 결과로 봐서 우리가 어떤 걸 예단할 수 있냐면, 이 RS 저항이 크기가 클수록 안정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1kΩ하고 여기 만약에 6kΩ하고 좀 차이를 넣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회로적으로 1kΩ를 넣고 6kΩ를 각각 따로 놓았을 때 제조 편차에 의해서 포화 드레인 전류가 변하는데, 이 저항에 의해서 더 영향을 적게 받는 것은 작게 할 때인가 크게 할 때인가,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ID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바로 제어가 가능한, 드레인 전류를 바로 제어할 수 있는, 금방 제어할 수 있는 게 1kΩ을 달 때인가 6kΩ 달 때인가, 우리가 이거를 판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6kΩ일 때 안정성이 더 높다, 그렇게 만약에 판정이 들면 소스에 달린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회로의 안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값을 구체적으로 놓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DSS 포화 드레인 전류를 10mA하고 5mA, 그러니까 50%, 10mA 기준으로 5mA 변했을 때는 약 50%가 변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자기 바이오스 RS 저항을 1kΩ하고 6kΩ을 놓았을 때,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거 계산할 때 좀 10mA에서 계산을 제가 좀 잘못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이게 2.816, 이건 ID죠. ID 드레인 전류 2.816mA, 그 다음에 2.106mA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2.816에서 2.106으로 변했는데, IDSS가 제조 편차가 10mA에서 5mA로 50% 변했을 때, 그러면은 2.816 빼기 2.106 하면 얼마 변했는지 나올 수 있겠죠? 0.71mA가 변했어요. 0.71mA가 그러면은 2.816에 비해서 얼마큼 변했느냐? 그러면은 2.816에 대해서 0.71이 변했으니까 이거를 100으로 놓고 x로 하면 71 2.816이 돼요. 그러면 x는 25.21%가 변해요. 약 한 25%가 변하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변했을 때 한 25%가 변했어요. 소스 저항을 1kΩ을 놓았을 때에 IDSS가 제조 편차가 50% 변했을 때는 자기 바이오스 1kΩ을 달았을 때는 25% 정도로 우리가 그 영향을 적게 받는다, 이걸 확인했었어요. 그럼 6kΩ일 때는 이 제조 편차가 이렇게 변했을 때 ID 전류는 어떻게 변하느냐, 6kΩ을 놓았을 때, 그거는 우리가 계산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ID 이꼴 IDSS, 처음에 10mA니까 10mA 1 마이너스 VP가 마이너스 6V죠. 마이너스 6V. 그 다음에 마이너스 ID 곱하기 RS가 6kΩ이죠.
6kg.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전류가 미리암페어 단위이기 때문에 미리암페어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6kg을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면 암페어 1 마이너스 지워지고, 그러면 6V분에 이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6kΩ이 돼요. 그 다음에 ID 이렇게 자승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1mA가 되겠죠. 1mA는 뭐 쓰나 안 쓰나 똑같으니까 10mA 1 마이너스 ID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안에 걸 계산하면 10mA 1 마이너스 2ID 플러스 ID 자승 이렇게 되고요. 이게 ID였죠. 10분의 1을 나눠주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 10분의 1이 되니까 0.1 ID 이꼴 1 마이너스 2 ID 플러스 ID 자승 이렇게 나오죠. 근해 공식으로 넣으려면 ID 자승 마이너스 0.1이 건너가니까 2.1 ID 플러스 1 이꼴 0. 두 개의 근이 나오는데 우리가 포화드레인 전류로 넘어가는 것은 값으로 취해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0.73mA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0.73mA. 자, 그러면 IDSS가 5mA일 때 여기 5mA를 넣고 똑같이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0.64mA가 나와요. 자, 그래서 0.73에서 0.64로 변했으니까 이 차이는 0.088 정도가 나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0.73을 100으로 넣고 0.088이 얼마냐? X로 넣으면 0.73. 그래서 X는 한 12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1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2%.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자기 바이어스 회로에서 소스에 있는 저항이 크면 클수록 안정도가 높다. 제조 편차에 의해서 IDSS 포화드레인 전류가 변한다고 해도 값이 적은 것보다는 값이 큰 게, 저항이 큰 게, RS 저항이 큰 게 안정도가 더 높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가 높아졌을 때 1kΩ하고 6kΩ이 어떤 게 더 드레인 전류를 자가 조절해서 빨리 설계한 대로 다시 올려줄 수 있느냐, 빨리 반응을 하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6k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죠. 6kΩ. 그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가 높아졌어요. 높아지면은 6kΩ이 1kΩ에 비해서 이 소스에 걸린 전압 VS라고 한다면 1kΩ 때보다 6kΩ이 전위가 높겠죠. 전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VGS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으로 더 많이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게이트하고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으로 많이 커지기 때문에 드레인 전류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흐르게 만들어주겠죠. 그게 빨리 커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1kΩ에 비해서 많이 커진다는 얘기는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으로 빨리 변한다는 얘기죠. 빨리 변한다는 얘기는 드레인 전류를 빨리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조절 능력이 더 빠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kΩ보다는 6kΩ 다른 게, 그러니까 소스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안정도가 더 높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소스 저항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안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높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높은 거를 그냥 여기 저항 큰 거를 집어넣으면 안정도가 높기 때문에 큰 거 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높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1kg 때 뭐 예를 들어서 드레인 전류하고 VGS를 이제 맞췄어요. 그런데 안정도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6kg를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kg로 맞췄어요. VGS 저항을 지금 1kg 했을 때 ID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겠죠. 우리가 Q포인트 잡았을 때 VGS는 얼마, 거기에 따라서 ID 얼마 이렇게 정해졌죠. 그러면 1kg에 맞췄는데 만약에 이걸 6kg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 전압이 더 높아지겠죠. 1kg 할 때보다는 드레인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쳤을 때 6kg를 달았을 때가 1kg 달았을 때보다 여기 소스에 걸린 전압이 높아지겠죠. 높아진다는 얘기는 게이트하고 소스 간의 전압, 그러니까 VGS 전압이 마이너스 전압으로 더 가기 때문에 ID 전류가 줄어들겠죠. 이 저항을 크게 해도 VGS 전압이 일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1kg 했을 때 VGS 전압을 그대로 설계했을 때처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1kg를 달았을 때하고 6kg를 달았을 때
여기 VGS 전압이 마이너스 뭐 2V, 뭐 2V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가 여기 높은 저항을 마음대로 써도 이것이 뭐 회로적으로 VGS 전압이 높아져 가지고 마이너스 전압으로 많이 떨어져서 ID 전류가 줄어드는 그런 폐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뭐냐면 게이트 쪽 회로하고 그 다음에 출력적 회로가 여기 게이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JPET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굉장히 크죠. 거의 절연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로를 뭔가 우리가 만져준다면 0V 접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kΩ을 놓았을 때 만약에 VGS가 마이너스 2V였다. 자, 그러면 6kΩ을 했을 때 여기 드레인 전류가 똑같다고 하면 소스 전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게이트와 소스 간의 전압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더 내려갈 거라고요. 자, 그런데 1kΩ일 때는 2V였어요. 이게 1kΩ일 때. 근데 6kΩ일 때 VS가 4V가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자, 그럼 여기 0V로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 0V로 넣으면 VGS 전압이 마이너스 4V가 돼가지고 동작점에서의 그런 회로적인 동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VGS 전압을 마이너스 2V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전압을 0V에서 2V로 올리면 2V하고 여기가 4V가 되면 VGS 전압은 마이너스 2V 똑같게 된다고. 따라서 여기 전압을 높여주는 게 관건이에요. 여기 회로가 바뀌어도 여기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이게 R1이고 R2다. 그러면 R1과 R2의 전압 분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0V가 여기 달려있다. 그러면 여기 18V가 걸리게 하고 여기 2V가 걸리게 하면 그러면 여기 게이트 전압이 2V이기 때문에 여기가 4V가 된다고 해도 VGS 전압은 이게 마이너스 2V로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요. 소스의 저항을 크게 함으로 인해서 안정도가 높아지는 대신 우리가 여기 마음대로 저항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높게 하고는 싶은데. 그런데 마음대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쪽의 전압을 여기 올라간 것만큼 올려주면 된다 이거죠. 착상. 우리가 여기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항을 크게 했어요. 그러면 저항을 크게 하면 VS 전압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만큼 여기서 올려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VGS 전압은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V였는데 마이너스 2V로 그대로 유지하되 안정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회로가 이렇게 됐을 때 BJT 양극형 접합 트랜지스터에서 우리가 해석한 것처럼 형태는 이거를 BJT를 넣는다 하면은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JPET에서 접합형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서 제일 안정적이고 좋은 바이어스 회로는 뭐냐? 마찬가지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가 된다고 해도 여기 동작은 거의 똑같아요. 단지 여기 전압분배에 의해서 여기 전압을 우리가 게이트 전압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 그건 우리가 설계하는 거에 따라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출력적의 동작은 셀프 바이어스, 그러니까 자기 바이어스하고 똑같은데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정해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JPET에서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좋은 바이어스 회로는 뭐냐? 그거는 BJT와 마찬가지로 전압분배 바이어스 회로다. 우리가 그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